윤석열 스타일 바이 블라인드입니다. 자, 오늘요, 아까 이 매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몇몇 이제 이게 아마 화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화제가 안 된다면 기자들이 굉장히 부지런하지 못한 거죠. 오늘 몇몇 사이트에요, 블라인드에서 나온 윤석열에 대해서 두 개의 글이 아주 화제가 됐어요, 여러분. 어제부터 이제 화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블라인드라고 해서 블라인드 데이트? 블라인드가 뭐지? 이게 무슨 사이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빠끔한 제 이제 후배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블라인드라는 게 미국에 있는 이 회사의 익명 커뮤니티라고 그럽니다. 회사나 어떤 기관에요. 자, 익명이라 솔직하자. 블라인드. 직업, 업계, 동료끼리 솔직하게 소통하세요. 이게 앱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땅콩 회항 사건 아시죠? 그 땅콩 회항 사건도 블라인드. 즉, 대한항공의 직원들의 이 익명, 이 말하자면 게시판, 이 블라인드 앱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 이 땅콩뿐만 아니라 뭐 삼성의 문제, 그리고 또 이 인사과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기업의 인사 문제, 이런 게 다 저 블라인드 앱에서 퍼져서 다른 이 커뮤니티로 간 겁니다. 이 블라인드는 일종의 기업의 게시판이에요. 그리고 이 블라인드 게시판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 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 이메일을, 말하자면 대한항공, 코리안 에어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그 이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는 assembly or gr orkr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것도 한 명만 올려서도 안 되고 적어도 20명, 20, 30명 정도는 돼야지 저 블라인드 앱을 이 미국 회사인 블라인드 앱에서 말하자면 개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인증을 하는 이메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폐쇄적이죠. 그래서 이 회사라든가 기관 같은 데는 이게 굉장히 양날의 칼이다. 이래서 아주 조심하고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삼성도 이런 블라인드 앱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검찰에서도 이 블라인드 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장, 업계, 동료 이렇게 솔직하게 하는데, 이 검찰의 직원이 즉 윤석열에 대해서 두 개의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사과에서는요, 이 블라인드 앱을 일부러 이렇게 링크를 해갖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스타일. 이게 이제 블라인드 앱에서 이 두 개의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쫙 봤어요. 혹시 이거 주작 아닌가?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검찰에서 쓰는 용어들이 그대로 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시시콜콜한, 말하자면 에피소드 이런 게 쫙쫙쫙쫙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블라인드 앱에서 올라온 건 아닌데, 블라인드 앱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2015년에 윤석열이 대구에 가가지고요, 이 좌천 받아가지고 이제 떠돌이 할 때입니다. 근데 윤석열이 저 앞에 앉은 사람들은 이 간부급이고, 저 뒤에 저거 세 번째 줄도 아니고 1, 2, 3, 네 번째 줄 아닙니까? 멀찌감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블라인드 앱을 올린 사람이 뭐냐? 윤석열 총장이 저 대구에 있을 때는 저렇게 소외당했다. 그리고 아무도 윤석열한테 말도 걸지 않았다. 근데 윤석열이 대구에 홀로 내려와 가지고 구내식당에서 이렇게 저녁 먹으면서 또 야근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깡치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이 폭력, 폭행, 뭐 조폭 사건 중에서도 아주 왜 이 찌질이 찜띠라 조폭, 아주 이 막둥이 조폭,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건까지도 윤석열이가 밤을 새면서 그렇게 윤 총장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윤석열 총장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이 아주 그냥 가슴앓이를 하고요. 윤석열 총장 너무너무 좋은 사람, 불쌍해 이러면서 아주 팬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요, 완전히 유배되다시피 해서 귀양살이 할 때죠. 네,
이 사진은 뭐냐? 누가 뭐래도 우리는 꿀잼 중. 이게 뭐냐면은 무슨 단풍놀이를 그 당시에 이것도 귀양살이 할 때랍니다. 이거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주인지 대구인지. 어쨌든 이럴 때 직원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단풍 날리면서 막 좋아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또 이런 행사 같은데 하나도 이렇게 빠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 뭐래도 우리는 꿀잼 중 이런 사진도 남아 있고요.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아주 리더십이 있는 위대한 리더다. 아주 뛰어난 리더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7가지에 대해서 윤석열의 스타일을 여러분 분석을 했습니다. 자, 다음. 네. 윤석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윤석열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술을 좋아하고 토론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과 술, 토론을 좋아하는 이 사람이다. 이러는데 일단 이제 윤석열 총장은 어떠냐면은 정말 정이 많대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을 잘 챙긴다. 이래서 같이 근무했던 8급 수사관, 그 다음에 윤석열 그 총장이 또는 뭐 검사일 때라든가 이렇게 그 층에서 일하는 여사님들 너무너무 잘 챙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 잘 챙긴대요. 그리고 그게 절대로 진심으로 다 챙기고 가식이 요만큼도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한테 그렇게 또 친절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친절하냐? 총장은 여러분 장관급 공직자잖아요. 근데 이제 뭐 막내 검사라든가 내지는 수사관들이 막 이렇게 사내 이렇게 인트라넷을 통해 갖고 뭐 이렇게 이 메신저 주고 그러면은요 다 답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 총장님이 이래서 놀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답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수사관은 징계를 먹고 나간 날인데 그 수사관한테도 위로하는 답장을 윤석열 총장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참 따뜻하게. 이래서 이 대구면 대구, 뭐 여주면 여주 이래가지고 굉장히 잘 챙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또 두 번째는 술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좋아하기도 하고 술값을 그렇게 잘 내준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윤 총장이 이런다는 거예요. 집 근처에 윤 총장님 그 집 근처에 검사들이 가서 전화한다는 거예요. 아, 나 총장님하고 그때 일했던 아무개인데요. 이러면은 그냥 나와가지고 술값 내주고 그다음에 같이 술 마시고 또 윤 총장이 그렇게 토론을 좋아해서 뭐 이제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거는 박찬호처럼 말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 좋아하고 막 말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근처에서 부르면 나와서 술 마시고 술값 내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밤 10시에 한 번은 누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아마 감기인지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고 그러면서 다음날 미안하다고 하면서 술값을 보냈다는 거예요. 참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정말 역대급 인성의 검찰총장이다.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사람 챙기는 거 어마무시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블라인드 앱에 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요즘 검찰 개혁했다고 해갖고 친추미애 친정부하는 좌파 쪽에선 검사들 이런 사람 인성 좋을 거죠? 아닙니다. 이런 좌파들 인성이 아주 개판이라는 거예요. 술값도 안 내주고요. 그 다음에 자기밖에 모르고요. 그러면서 어떤 여검사 얘기도 했습니다. 여검사 얘기는 또 따로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윤 총장에 대해서는 이른바 굉장히 친절하다. 이러면서 자 술값 내주는 사람에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하냐. 첫째 윤 총장은요.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일하느냐.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검찰 조직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 테두리 울타리가 잘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총장한테는 10초 보고라는 게 윤 총장의 보고라는 거예요. 가령 이제 이 검사나 이 수사관들이 이거는 다시 파헤쳐야 됩니다. 이러면 왜 뭐 이거는 왜 뭐 누구하고 친하잖아. 누구 끈앞을 이건 하지 말지 이런 적 한 번도 없었고 그래 오케이 이게 윤 총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 총장한테는 10초 보고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조국의 딸이 이 논문이 가짜 같습니다. 수사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조범동이가요. 이게 가짜 계좌를 만들어갖고 경심이 하고 그래 해봐.
이러면서 자기가 다 울타리를 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맛이 나는 거죠. 야, 여기서 또 한동훈이 얘기가 나오는데 한동훈이는 범생이과래요. 그래가지고 술도 안 마시고 맨날 일만 하고 완전히 천재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검찰에 들어왔을 때 아, 쟤는 뭐 하나 하겠구나. 다 사람들이 그랬대요. 근데 그 한동훈이가 이 윤석열이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다 테두리를 치워주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아, 이건 하지 말아. 너 눈치도 없어?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래, 해봐. 이러면서 딱 해준다는 거야. 1인자로서의 리더십이 있다. 그 다음에 큰 결정만 내린다는 거예요. 뭐 시실코꼴하게 이래라, 절해라, 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 아주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감을 앞두고도요. 윤석열 총장은요. 칼퇴근했대요. 칼퇴근. 뭐 청문회 앞두고도 그냥 칼퇴근한대요. 뭐 밤새워 있으면서 사람들 들들볶고 괴롭힌 거는 누구였냐?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이었대요. 그냥 2주 동안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밤샘하고 처리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무능한 이 상사하고 무능한 직원이 만나면 매일 처리야. 아니면 매일 밤샘이다. 그 다음에 늦게 퇴근하고. 근데 윤석열 총장은 따박따박 퇴근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성윤이가 대답이나 잘했으면 모르는데 블라인드 앱에서 그렇게 버벅거리고 말이야. 그렇게 일해준 사람들 망신시키고.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에서는 대해서는 아주 스마트하다. 그러니까 평소 실력으로 그냥 국감이고 청문회고 아주 대답을 해가지고 다 박살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그냥 아는 대로 그냥 말을 했다. 이래갖고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용석 씨도 그런 말을 했죠. 예전에 썰전에서 윤석열 총장 이철이하고 하면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그리고 검찰 조직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 아주 머리 좋다. 뭐 이 연수원 동기라면서요.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은 역대급의 인성. 그다음에 아주 어떻게 보면은요. 이 한마디로 최고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 여검사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검찰총장 참 이렇게 좋은데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맨날 갈부면서 거기다가 SNS 올리는 여검사가 있었으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윤석열 총장은 괜찮은데 이 여검사가 블라인드 앱을 고소할까 봐 나 겁난다고 막 이러는데 블라인드 앱은 고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미국 회사기 때문에 꽤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여검사가 누구냐?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 이 여검사는요, 휴직을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막 3개월 동안 막 이렇게 휴직하고, 이러면 자기가 맡았던 미제 사건 있잖아요. 아주 골치 아프고, 이런 사건을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눠주게 된대요. 그러고 나서 3개월 복직하면 또 짜잔 하고 나타난대요. 그리고 새로운 사건을 맡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건 이렇게 보다가, 아유, 복잡해. 나 정말 일하기 싫고, 이러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휴직을 한대요. 그래서 이 모 여검사는 휴직을 밥 먹듯이 해가지고 주변 검사한테 검패를 엄청나게 말하자면 끼치는 적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사들은 이제 지방에 지청에서 근무하고 그러면 2년 단위로 이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 여검사가 이 천안에서 근무할 때 자기가 있는 관사가 도배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서 도배를 새로 해달라고 총무과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청 총무과에서 도배한 지 1년밖에 안 되니까 해줄 수 없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내 돈으로? 내 돈? 내 도배? 이렇게 해가지고 도배를 그냥 샥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2년 뒤에 이제 갈 거면은 그냥 두고 갈 텐데 자기 돈으로 했다고 해갖고 그 도배를 여러분 다 뜯고 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 여검사 어떠냐? 윤석열 총장은요. 같이 일했던 사람이 다 윤석열 총장의 왕팬이 되고 그 방 이렇게 청소해 주셨던 여사님들 다 좋아하게 되는데 이 여검사 같은 경우는 같이 데리고 있는 여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직원들이 1년에 5번씩 바뀐다는 거예요. 이 국회에서도요. 보좌관들이 4년 동안에 100명 갈아치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여성 국회의원들 2명 있어요. 근데 5명을 1년에 여직원을 갈아치운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검사 방에는 다들 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성 직원들이.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자기들이 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재수없는 사람이 가자고 해서. 그러니까 그 방에 가면은 재수없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블라인드 앱에서 뭐라고 했냐. 사실만 쓰겠다. 왜? 아주 그냥 내 눈으로 본 거 이것만 쓰겠다 이랬는데 이 여검사가 뉴욕에 가가지고 또 이 뉴욕에 말하자면은 이 변호사 자격증을 뉴욕 바 자격증을 땄대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머리는 또 지 밥그릇 챙기는 건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막 공부해갖고 뉴욕 변호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때 어떻게 갔느냐. MB 정권 때 국비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B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거품을 물고 그 난리를 치면서도 빼먹을 건 다 빼먹는다 이겁니다. 좌파 인증. 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요, 진짜 지금 뭐 누구냐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렇게 거의 이제 맞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대충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진짜 송경근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네. 슈퍼챗 이렇게 해주시면서 격려 말씀 주신 거 감사드려요. 자, 결국 이제 좌파들은 뭐겠습니까? 이 좌파 검사들, 그렇게 웃기고 궤변을 하는 좌파 검사들. 윤석열이하고 딱 대변되죠. 일 안 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아랫사람은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완전히 갑질합니다. 그 다음에 우파 정권에 대해서는 맨날 욕하고 입에 담지 못할 얘기하면서도 우파 정권에서 챙길 건 다 챙겨 먹습니다. 이게 바로 좌파. 말하자면 친검들. 그야말로 이 문재인한테 빌어먹는 이 검사들, 이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김진애가 얘기한 대로 진짜 행정부 산하에 있는 그냥 딸랑이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윤석열 총장, 이렇게 파면 팔수록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 볼수록 참 인성도 괜찮고 무엇보다도 일 열심히 합니다. 이 검사들 중에는 또 술 마시고 사람 좋아하면 또 일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검사로서의 자부심이 넘치고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수술을 받아야 돼요. 동부구치소 아닙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저는 홍준표 아니면은 윤석열. 검사는 뭡니까? 외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싹 수술을 해가지고 빨리 일어나게 해야 돼요. 내과 의사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